안녕하세요, 육아동지 여러분, 아육톡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야 할 예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식사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죠.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에 전쟁도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. 맞아요. 집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죠. 그래서 식당에서 보면 스마트폰 쥐어주고 그거 보면서 밥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보여주지 않고도 평화롭게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전 꿀팁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까지 사실 좀 시간이 길잖아요. 그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. 맞아요. 갓 돌진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3, 4살짜리 아이들한테 식당에 딱 앉아서 음식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얌전히 딱 기다리는 걸 기대하는 거는 환상에 가깝죠. 어른들도 만약에 핸드폰도 보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음식 나오기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. 음식 나오기 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아이가 그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.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들은 식당 내부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아이를 안아서 식당을 탐험할 수 있게,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신체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. 아이가 그런데 식당 안에서 마구 막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안아서 좀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쇼핑몰이나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이라면 밖에 나가서 구경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가게들도 있잖아요. 실내가 아닌 식당이라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걸으면서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. 아이와 외부로 나갈 수 없다면 미리 놀잇감을 준비하는 거예요. 외국에 가보면 식당들에서 보통 아이들을 위한 종이랑 크레용 세트 간단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 아직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그게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챙겨주시는 거죠.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나 크레용 같은 필기구, 또 좋아하는 그림책을 챙길 수도 있고요. 외출할 때 챙길 장난감을 아이가 직접 챙기도록 하면 더 좋죠. 저는 9살 첫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챙기고, 둘째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카드 게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 몇 장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챙기거나 아니면 휴대용 작은 보드게임 이런 것들 주로 챙기는 편이에요. 이렇게 재준이처럼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. 책 한 권만 이렇게 챙겨도 되니까.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저는 이제 꾸러미를 챙겨요. 이렇게 이제 비닐팩 안에 작은 스케치북, 크레용, 뭐 색종이 이런 것들을 챙기면 아이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고, 그리고 한 번은 교보문고에 갔다가 그림 그리고 똑딱 단추 누르면 사라지고 또 그릴 수 있고, 이제 요런 판 있잖아요. 가볍고 얇고 그런 것들 하나 챙기면 또 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어떤 놀잇감이 딱 좋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을 딱 파악을 해서 아이 맞춤형으로 놀잇감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는 요즘에 역할놀이 좋아해가지고 작은 피규어 한 몇 개만 챙기면 어디서든 역할놀이가 가능하더라고요. 저희 영상에서 소개했던 소근육 놀이, 말놀이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어렸을 때는 뭐 끝말잇기, 수세기 말놀이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촌 오빠한테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을 배워온 거야. 술자리 게임 학교 때 많이 하던 거네. 그래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아이랑 셋이서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을 하는데 저희도 뭐 추억 돋고 되게 재밌고 이거 알려줘야지 이거. 베스킨라빈스 서리온.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잘 보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식사하는 장소를 선택하실 때 되도록이면 유아용 하이체어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. 아이들이 어른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식사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. 그리고 식사 메뉴를 고르실 때에도 아무래도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시간 오래 걸리는 뭐 고기를
고기를 굽는다거나 코스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죠. 그리고 아이 수저랑 포크를 미리 챙겨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. 아이용 수저랑 포크가 준비되어 있는 식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.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원래 평소에 사용하던 수저랑 포크가 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더 집중해서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그렇게는 안 했었는데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희 언니가 항상 파우치에다가 아이 유아용 식판 그리고 물컵, 수저통, 뭐 턱받이까지 딱 이렇게 세트로 챙겨 다녔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식당마다 좀 이렇게 다 차일드 프렌들리하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아이가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밥을 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식사하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네.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저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. 물론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매번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는 부모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. 우리 예전에 육아서 리뷰한 것 중에 김보경 박사님 책에서도 스마트폰을 셧업토이라고도 일컫고 했잖아요. 저는 고백하건대 아이가 3, 4살 때 식당에서 스마트폰 많이 보여줬어요. 둘째가 통제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식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 보여줘!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끊었고 지금은 이제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. 어떻게 끊었어요? 처음에는 밥을 먹으면서 보잖아요.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나면 보여줄 거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는 그때가 아마 가을쯤이었을 것 같아요. 이제 내년 1월 되면 스마트폰 영상 식당에서는 보지 않을 거야.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나이가 됐어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1월 돼서 완전히 끄는 거죠.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? 처음에는 왜 보여주면 안 되냐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실랑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미리 챙겨간 놀잇감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세기 말놀이 끝말잇기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다른 걸로 주의 전환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도 더 이상은 찾지 않더라고요. 근데 처음부터 제가 스마트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끊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.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걸.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보여줬는데 망했다,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지처럼 기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스마트폰 없이도 밥 먹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다면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왜 안 좋을까요?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 활동이거든요.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주의가 온통 다 영상으로 가는 거죠.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 건지, 이거 무슨 맛인지, 식감이 뭐 바삭거리는 건지 물렁거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.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거의 이제 부모가 떠먹여준다고 봐야 되죠. 아이들이 그거 보느라 스스로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영상 보면서 먹다 보면 너무 제대로 씹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먹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비만의 확률이 40%나 높다고 해요.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는 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뺏기는 것 같아요. 말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님 2명이 서로 뭐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느끼게 되잖아요.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 식사하는 거에 집중하고 서로 오늘 우리 어떻다, 뭐 날씨가 어떻다, 오늘 이렇게 지내볼까, 이제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식사 예절도 유아기에 배워야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입에 음식이 있는 채로 입을 벌려서 음식물 보여주면 안 되고 반찬을 집을 때에도 너무 헤집어 놓으면 안 된다.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식사 예절들도 어른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.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팀플레이가 또 중요하죠. 둘 중에 한 명이 아이 챙기는 동안 한 명이 얼른 밥 먹고 다시 바톤 터치해서 다른 한 명이 식사하는 동안 아이 돌보고 둘 다 아이를 챙기면 또 부모님 둘 다 식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. 아이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른들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먼저 식사를 마친
지친 어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놀잇감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. 저는 사실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아이 한 4살 이전까지는 거의 밖에서 외식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안 쥐어주고 식당에서 온전히 식사를 하려면 어른들이 좀 더 준비하고 몸을 움직이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죠. 어릴 적에 만들어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처음부터 쉽게 영상을 틀어주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걸 끊으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, 또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집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식사 되게 평화롭게 잘 하는데 우리 아이는 식당에만 가면 난리가 난다.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 당분간은 외식을 좀 멀리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요즘은 사실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배달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. 부모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이가 집에서 충분히 식사예절 익히고 준비가 되었을 때 외식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스마트폰 틀어주는 게 훨씬 쉽고 간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쉽고 간편한 방법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좀 변해봐야겠다, 우리 아이랑 이렇게 변해야겠다 하는 육아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독 채널 구독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. 육아동지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